안녕하십니까. 제3의 힘 이수봉TV 이수봉입니다. 오늘은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년도 최저임금이 2.9% 올라서 시간당 8,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.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. 벌써 두 번째지요.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직후에도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임기 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. 예상했던 일입니다. 민주당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고 또 결국 이렇게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. 노동계도 답답합니다.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밀어주고 지지해 주었지요. 이제 와서 배신이다 뭐다 해서 사퇴하는 것도 보기 좀 그렇습니다. 제가 정부의 고민을 몰라서 또 노동계의 고민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최저임금 같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은 당연히 논란이 많고 이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 정부는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. 그런데 저는 정부가 그런 조정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. 자,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을 했습니다. 그러면 지키려고 해야 돼요.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러면 왜 그것을 지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. 윈스턴 처칠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? 공약을 걸고 그것을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게 그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. 그런데 정부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. 설명의 성의도 없어요. 경제 환경, 고용 환경,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사실상 일만 할 수 없게 되었다. 이런 안을 설명을 한 겁니다. 자, 그럴 줄 몰랐습니까? 경제 환경 나쁜 줄 몰랐어요? 아니, 오히려 그런 나쁜 경제 환경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를 일으키자 했던 게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그 핵심 아닙니까? 고용 상황 그것도 마찬가지고 시장 수용성,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그 정도 저항도 예상도 못하고 그런 공약을 걸었습니까? 그래서 표는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?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가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. 이들 인건비 다 하면 한 7조 정도 됩니다. 한국 노동자 인건비 전체 다 합치면 700조입니다.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가 그러니까 1% 정도 되는 겁니다. 이 1% 가지고 그렇게 나라 망한다고 걱정을 한다면 한번 보십시다. 지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하위 근로자 임금은 더 하락했는데 오히려 상위 10% 소득은 더 커졌습니다. 통계청이 지난해 4월 가계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면 상하위 20% 가구의 소득 격차가 5.47배까지 벌어졌습니다. 아니, 소득 격차 해소, 하위 근로자 임금 좀 올린다고 최저임금 인상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? 오히려 격차는 더 커졌잖아요. 결국 이제 산입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최저임금 효과는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2.9% 인상하는 사실상 이제 삭감안인데 이렇게 하면서 사과하는 게 그게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? 저기 강남에 부자 아주머니들이 벤츠 타고 가가지고 시장에서 콩나물가 깎으면서 미안하다 이런 건가요? 정말 설득력이 있으려면 상위 10% 임금도 손을 대면서 없는 사람들 하위 최저임금 깎아야죠. 아니, 정말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면 공무원들은 왜 국민 세금으로 의회가 나가서 1년 동안 놀고 먹는 그런 공로 연수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? 공무원들 그 공로 연수 기간에 별로 하는 일도 없잖아요. 그런데 월급 꼬박꼬박 나오죠. 오히려 명예퇴직보다 조건이 좋아가지고 명퇴하고 비교할 때 1년간 근로연수 할 경우에 총액 기준으로 1,0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보수를 더 나온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1993년도 도입이 됐는데 무노동 유임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26년째 지금도 폐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오히려 대상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.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. 한국은 5년 안에 망한다. 이유는 뭐냐?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하는 거였습니다. 당연하죠. 10대가. 이렇게 좋은 공무원 전부 다 되고 싶지 누가 이 힘든 자영업 중소기업 이런 거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? 지금
나라를 살리려면 기득권층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 1만원이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 정부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. 민주당 정부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. 공약은 지켜야 됩니다. 만일 못 지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이유가 설득력이 없어요. 아니 희생을 할 수 있어요. 최저임금 깎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희생을 요구하려면 그에 걸맞게 상층 기득권층이 먼저 희생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그런 요구를 해야 맞는 겁니다. 그런데 자기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매날에 힘없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노력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? 그게 무슨 영혼이 있는 어떤 사과고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?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. 노동계도 문제입니다. 이럴 줄 모르고 민주당 지지했습니까? 속을 줄 알고 있었잖아요. 이게 문제는 뻔한 그림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국민들은 지치고 냉소적으로 되는 겁니다. 응?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놈들도 다 똑같아.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?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매급으로 이렇게 가짜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. 약자에 대한 보호, 빈곤층에 대한 무슨 대변 그런 거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. 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. 보수도 가짜 보수고 진보도 가짜 진보인 이 땅에 사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.